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 테이커는 무모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작정 덤비는 것과 모험을 하는 것은 다르듯이 리스크 테이킹은 성공 확률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달성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해서 매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며 면밀한 분석 후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혁신적인 사회, 혁신적인 성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10대, 20대들의 꿈 벤처, 창업보다는 안전한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선호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멀리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의 경우 뿌리부터가 혁신 문화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 산업을 통해 성장한 이후 위에다가 첨단 산업을 더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혁신 문화와는 거리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IMF를 겪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식의 사회의식이 생겨났고 성취 지향성보다는 안정 지향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라고 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돈벌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의 게임 업계는 자본을 많이 들이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 테이킹이 쉽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엄청난 자금을 들여 이런 나온 게임들이 유저의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돈만 들인 딱 그 정도 가치만 하고 그저 그런 게임이 탄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 심리적으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일본은 경제 버블이 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을 통한 경기 향상을 기대했고 이 와중에 미국은 이 당시 IT를 중심으로 혁신의 물결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ICT 기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 행동이 부재하여 혁신 생태계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와 같은 경기 회복이 기대치는 높아지는 등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한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 수동적 또는 안전 지향이 아닌 청년들의 공격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국성뿐만 아니라 산업 라이프 사이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1960년대 미국 기업은 전자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일본 기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와서는 일본이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사회가 약간 유순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되게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은 더 이상 쫓아오는 팔로워가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인 이노베이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기업들이 선발 기업들을 캐치업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위험 감수보다는 안전 지향을 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패스트 팔로워의 지위만을 뺏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치업은 끝났고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국내 대기업이 혁신과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구글이나 다른 애플과 다르게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만 해도 10개 넘어가는 계열사가 있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미래 혁신에 대한 관심 정도는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열사도 많고 반영하고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인데 여기서 물론 보수적인 상황들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침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또한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불황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보다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내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신성장, 활력 개척 등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1985년에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불황에 들어섰을 때 포스코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광양지출소를 착공했습니다. 이때 많은 비난을 얻기도 했지만 3조공 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세계 철강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대기업들은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이고 기득권적인 면모가 존재합니다. 또 사회도 아직 실패를 용인하거나 실패에 관대한 사회적 정서가 정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아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충분히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 자체도 경제 불황 시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중국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G는 디스플레이 LCD가 사실상 중국 대기업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살아남기 위해 OLED를 만들었고 또 통신사 같은 경우 SK나 LG, KT가 3G에서 더 빠른 4G 그리고 이제 5G까지 성장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4G, 5G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이고 이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세계 인터넷 속도 1위라는 점에서 한국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J님은 능력과 의사가 모두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간증으로는 대기업들은 이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능력과 의사가 모두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영님은 포스코의 예시를 들면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계속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원님은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진님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LG 디스플레이와 통신사를 들면서 한국이 여러 기술적인 우위나 산업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G 개발과 같은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전략을 취할 때 이노베이터보다는 팔로워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 이제는 이 팔로워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은 누군가를 따라갈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군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이노베이터의 상황을 직면했는데 지금의 산업이 잘 되고 있지만 당장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충분히 이런 인식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이노베이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때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에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 있더라도 독불장군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견만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감할 줄도 알고 이를 중재도 할 줄 아는 유연함까지 함양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실패의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노베이터도 리스크 테이킹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체적으로 저희가 이 위기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면모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따라하지 말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경쟁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통제 가능한 자신만의 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전제되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네, 저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해도 계획이 있게 실패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짜보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 후에 그것에서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들을 짜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 계획 있는 실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보면 창의성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같은 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개인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은 한 번의 실패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예 끝이 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약간 그 무수한 실패 속에서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그런 성공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개인은 그 실패가 무서울지는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사회로서 너무 약간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보다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책들이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개인들이 역량에 대한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혁신 이노베이터의 입장에서 당연히 창의성이 필요할 텐데 개인이 없는 걸 새로 창조해내는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혁신적인 건 아닐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을 융합하고 섞는 것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혁신이 아닐지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합하는 역량을 갖는 것만으로도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경우 실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에는 복잡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의 혁신은 사회 문제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추종자는 타 기업 제품을 자사에 적합하여 모방하여 리스크가 적으나 혁신자가 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혁신자가 되는 순간 조직 사회 내에서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한다는 자체를 격려하고 실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면 사라진 리스크 테이커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처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면 그들은 영영 모습을 감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기업 경영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생산이 없는 곳에 마구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태도는 기업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까 개인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회적인 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회가 개인에게 하는 일종의 폭력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다는 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의 뭐를 해주도록부터 찾아내려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한번 쓰러지면 쟤는 실패자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기 일쑤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실패자를 조직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또 리스크 테이킹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업무 교육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에도 사회가 일정하게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이게 잘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제도와의 부재로 인해 사회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 페일, 스마트 페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실패를 해도 빠르고 똑똑하게 실패하자는 겁니다. 신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 여건으로 최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종이에다가 콘셉트를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면서 2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용어로 2만 번을 테스트했다든지 실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분리시켜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는데 실패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구축해야 하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람들의 실패에도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가 휴가나 돈이 될 수 있지만 대신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준다는 기분으로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실패에 대해 작정하고 실패를 하려고 원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 횡령 등의 이슈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혁신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믿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럴 해저드의 우려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은 약한 구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창업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좋은 역할은 인플라를 구축해서 인플라를 구축하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관련 법, 제도적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 주도의 단기적 R&D는 기업이 장기적인 R&D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인프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의 의도에 맞게 대학을 강제적으로 구조 개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력,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향보다는 정부 지원 예산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현재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닌 각 학교의 특색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커리큘럼 자체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시민단체들과의 제휴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추가하는 것이 그들이 좀 더 안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사회적 안전망을 깔아주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나는 이 상태에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그런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IMF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대량 실직된 사람들이 2000년대 벤처버블 붐 이런 걸 조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정부가 이런 걸 주도했다기보다 개인들이 절실한 상태에서 등장했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 붐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벤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가 벤처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너무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벤처는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야지 정부나 관 주도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벤처와 새마을 운동이 다른 건 이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관 주도로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아예 로드맵을 줬었는데 벤처 육성이 이러한 새마을 운동처럼 가면 혁신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벤처는 다생다사를 의미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철저히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써 생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원하면서도 실제 취하는 행동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기도 한데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업들의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은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미래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활동인데요. 이 혁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좋아하지 실제로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할 때는 첫째, 굶어 죽거나 잡아먹힐 때 그만큼 절박할 때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 혁신을 준비하지만 이 후자의 경우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혁신은 너무 많은 실패가 존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혁신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3M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의 삼성, LG가 아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혁신형 기업입니다. 기존의 재벌 기업들은 캐치업 단계의 기업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으며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기업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형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수용하는 기업이 혁신형 기업이고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혁신자로서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닌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추종자에서 이노베이터로 이동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원을 모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종자에서 혁신자로 전환 시 모든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모방을 통해 따라갔지만 혁신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기업은 혁신자의 위치를 쟁취한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사람,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부 모두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을 대처를 할 때에도 최소한의 확인은 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결국에는 두드려보는 행동을 하는데 특히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그 중에 베스트를 고르는 방식인데 지금 세상에서 혁신이란 거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선택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쪽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성공한 거의 모든 회사가 그런 비즈니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등 이미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입니다. 또 네이버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사업을 지시하는 리더가 아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더이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 테이커는 무모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무작정 덤비는 것과 모험을 하는 것은 다르듯이 리스크 테이킹은 성공 확률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며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달성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리스크 테이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해서 매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은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며 면밀한 분석 후 실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은 혁신적인 사회, 혁신적인 성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10대, 20대들의 꿈 또한 벤처, 창업보다는 안전한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선호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멀리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의 경우 뿌리부터가 혁신 문화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 산업을 통해 성장한 이후 위에다가 첨단 산업을 더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혁신 문화와는 거리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IMF를 겪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이런 식의 사회의식이 생겨났고 성취 지향성보다는 안정 지향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라고 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돈벌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의 게임 업계는 자본을 많이 들이는 것,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 테이킹이 쉽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엄청난 자금을 들여 이런 나온 게임들이 유저의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돈만 들인 딱 그 정도 가치만 하지 그 가치만 하고 그저 그런 게임이 탄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 심리적으로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당시 일본은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일본은 경제 버블이 꺼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을 통한 경기 향상을 기대했고 이 와중에 미국은 이 당시 IT를 중심으로 혁신의 물결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ICT 기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전략적 행동이 부재하여 혁신 생태계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와 같은 경기 회복이 기대치는 높아지는 등 일본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한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 수동적 또는 안전 지향이 아닌 청년들의 공격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 라이프 사이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1960년대 미국 기업은 전자산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일본 기업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와서는 일본이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사회가 약간 유순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되게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은 더 이상
쫓아오는 팔로워가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인 이노베이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기업들이 선발 기업들을 캐치업하고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위험 감수보다는 안전 지향을 택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위치를 쟁취할 것인가 아니면 패스트 팔로워의 지위만을 뺏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치업은 끝났고 팔로워에서 이노베이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국내 대기업이 혁신과 리스크 테이킹을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도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구글이나 다른 애플과 다르게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만 해도 10개 넘어가는 계열사가 있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미래 혁신에 대한 관심 정도는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열사도 많고 반영하고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인데, 여기서 물론 보수적인 상황들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침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가지고 기업 차원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또한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불황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보다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내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신성장, 활력 개척 등을 통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1985년에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불황에 들어섰을 때 포스코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광양 지출소를 착공했습니다. 이때 많은 비난을 얻기도 했지만 3조 호황 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세계 철강사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대기업들은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이고 기득권적인 업무가 존재합니다. 또 사회도 아직 실패를 용인하거나 실패에 반대한 사회적 정서가 정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아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충분히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기업 자체도 경제 불황 시기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었고 지금은 다시 중국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G는 디스플레이 LCD가 사실상 중국 대기업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살아남기 위해 OLED를 만들었고, 또 통신사 같은 경우 SK나 LG, KT가 3G에서 더 빠른 4G, 그리고 이제 5G까지 성장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4G, 5G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이고, 이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인터넷 속도 1위라는 점에서 한국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제이님은 능력과 의사가 모두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간증으로는 대기업들은 이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능력과 의사가 모두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영님은 포스코의 예시를 들면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계속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진님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LG 디스플레이와 통신사를 들면서 한국이 여러 기술적인 우위나 산업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5G 개발과 같은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면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전략을 취할 때 이노베이터보다는 팔로워 전략을 많이 취했는데 이제는 이 팔로워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은 누군가를 따라갈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군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이노베이터의 상황을 직면했는데 지금의 산업이 잘 되고 있지만 당장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충분히 이런 인식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이노베이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때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이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 있더라도 독불장군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의견만 표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감할 줄도 알고 이를 중재도 할 줄 아는 유연함까지 함양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실패의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터도 리스크 테이킹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체적으로 저희가 이 위기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면모만 보여줬다면 이제는 따라하지 말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경쟁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 통제 가능한 자신만의 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전제되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네, 저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해도 계획이 있게 실패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짜보고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 후에 그것에서 배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들을 짜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 계획 있는 실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보면 창의성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같은 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그 개인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개인은 한 번의 실패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예 끝이 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약간 그 무수한 실패 속에서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그런 성공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개인은 그 실패가 무서울지는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사회로서 너무 약간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보다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책들이 갖춰져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개인들이 역량에 대한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혁신 이노베이터의 입장에서 당연히 창의성이 필요할 텐데, 개인이 없는 걸 새로 창조해내는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혁신적인 건 아닐지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을 융합하고 섞는 것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혁신이 아닐지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합하는 역량을 갖는 것만으로도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경우 실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에는 복잡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의 혁신은 사회 문제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추종자는 타 기업 제품을 자사에 적합하여 모방하여 리스크가 적으나 혁신자가 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혁신자가 되는 순간 조직 사회 내에서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한다는 자체를 격려하고 실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면 사라진 리스크 테이커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처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면 그들은 영영 모습을 감춰버릴지도 모릅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기업 경영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생산이 없는 곳에 마구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태도는 기업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까 개인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회적인 끝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사회가 개인에게 하는 일종의 폭력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다는 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의 뭐를 해주도록부터 찾아내려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한번 쓰러지면 쟤는 실패자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게 일쑤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실패자를 조직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또 리스크 테이킹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업무 교육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해로 사회가 일정하게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사회 시스템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이게 잘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선진국과 같은 시스템 제도와의 부재로 인해 사회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 페일, 스마트 페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실패를 해도 빠르고 똑똑하게 실패하자는 겁니다. 신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 여건으로 최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종이에다가 콘셉트를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면서 2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용어로 2만 번을 테스트했다든지 실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분리시켜 잘했다 못했다로 나누는데 실패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구축해야 하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리스크 테이커들을 위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람들의 실패에도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가 휴가나 돈이 될 수 있지만 대신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준다는 기분으로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실패에 대해 작정하고 실패를 하려고 원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배임, 횡령 등의 이슈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혁신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믿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럴 해저드의 우려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의 약한 구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창업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좋은 역할은 인플라를 구축해서 인플라를 구축하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관련 법, 제도적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 주도의 단기적 R&D는 기업이 장기적인 R&D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인프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의 의도에 맞게 대학을 강제적으로 구조 개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력,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향보다는 정부 지원 예산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현재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닌 각 학교의 특색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과 커리큘럼 자체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시민단체들과의 제휴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추가하는 것이 그들이 좀 더 안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사회적 안전망을 깔아주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나는 이 상태에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그런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IMF 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대량 실직된 사람들이 2000년대 벤처버블 붐 이런 걸 조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정부가 이런 걸 주도했다기보다 개인들이 절실한 상태에서 등장했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 붐은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벤처는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정부가 벤처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너무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벤처는 철저하게 민간의 영역으로 가야지 정부나 관 주도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벤처와 새마을 운동이 다른 건 이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관 주도로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아예 로드맵을 줬었는데 벤처 육성이 이러한 새마을 운동처럼 가면 혁신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벤처는 다생다사를 의미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철저히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써 생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원하면서도 실제 취하는 행동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기도 한데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업들의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 혁신은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미래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활동인데요. 이 혁신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좋아하지 실제로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을 할 때는 첫째, 굶어 죽거나 잡아먹힐 때 그만큼 절박할 때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 혁신을 준비하지만 이 후자의 경우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혁신은 너무 많은 실패가 존재하고 절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혁신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기업 내부적으로 자체 시스템화 시켜야 하며 이러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3M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의 형성, LG가 아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혁신형 기업입니다. 기존의 재벌 기업들은 캐치업 단계의 기업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으며 카카오, 네이버, 넥슨과 같은 기업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형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수용하는 기업이 혁신형 기업이고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혁신자로서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닌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추종자에서 이노베이터로 이동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원을 모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종자에서 혁신자로 전환 시 모든 구조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모방을 통해 따라갔지만 혁신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기업은 혁신자의 위치를 쟁취한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사람, 교육, 커뮤니케이션, 정부 모두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을 대처를 할 때에도 최소한의 확인은 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결국에는 두드려보는 행동을 하는데 특히 벤치마킹이라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그 중에 베스트를 고르는 방식인데 지금 세상에서 혁신이란 거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선택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쪽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성공한 거의 모든 회사가 그런 비즈니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등 이미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O2O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메신저와는 전혀 다른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입니다. 또 네이버의 김범수 의장,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사업을 지시하는 리더가 아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리더이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